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이 벌써 됐네요. 8월 달이 꺾였고 그 아침 출근에 지금 5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서 항상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많이 차분한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 그 정직한 자에게 하늘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정직한 자, 그 정직한 자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손해를 보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오늘 시간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그 소자본을 가진 사람들, 직장인들도 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맥락은 어차피 같습니다. 맥락은 다른 부동산 투자와 같은데, 이제 그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의 투자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에서 새로운 부가 창출이 되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물론 리스크도 있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젊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제가 14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그 가장 일반인들이 투자가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기업체한테 80%까지 대출을 해줬던 거를 일반 개인이 해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큰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을 20%만 갖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행사가 사업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금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분산을 시키고 좀 더 빨리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평형대가 되게 작아졌어요. 지금도 그 평형대가 보통 전용 면적이 10평, 제가 전용률이 딱 50%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계약 평수로 20평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 평수로 20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평당가가 뭐 서울 같은 경우도 8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800만 원에 20평이면 28에 16, 1억 6천입니다. 1억 6천만 원에 20%면 3,200만 원만 있으면 실제로 살 수 있다라는, 등기를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4천만 원 되겠죠. 근데 이제 그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등기를 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내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20평짜리 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임대가 맞춰지느냐 마느냐, 이제 이거를 떠나서 이제 20평짜리를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에 뭐 무난하게 나가는 쪽이 한 32,000원, 33,000원 정도면 서울에서입니다. 서울에서 32,000원, 33,000원을 경기도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제가 봤을 때 32,000원, 33,000원이라고 하면 사기고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가 32,000원, 33,000원 정도 합니다. 32,000원을 잡으면 한 20평이니까 64만원, 65만원 내외, 잘 받으면 한 70만원 받는 것이고요.
못 받으면 한 60만 원 받는 것이고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급이 많아서 6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해 볼게요. 60만 원을 받으면 봐보세요. 아까 이제 뭐 1억 6천만 원에 80%를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8억에 사실 한 1억 2천을 좀 넘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1억 2천을 잡고 3%의 금리를 이제 이자 상환을 해야 되니까 1억 2천에 3%면 30만 원에 56만 원. 한 달에 한 3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한 20 몇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매달 남는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4천만 원이 들어가서 내 자금이 4천만 원이 들어가서 매달 한 30만 원에 가까운 그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사실은 야, 월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이라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까 전자에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14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해오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처럼 똑같이 기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연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연간.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그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임대 공실이 한두 달이 생겨서 1년에 뭐 2달이 공실이 생기고 10달이 되었다고 해서 뭐 1년 동안 나한테 오는 실질적인 수익률이 뭐 한 7, 8%라고 쳐요. 이 7, 8%에다가 연간으로 올라가는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익이 10%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면 보통 한 20% 가까이 수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직장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을 하나 취득했을 때 생기는 효과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14년 동안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정말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지식산업센터를 했을 때는 진짜 좋은 물건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수익률이 뭐 한 30%, 40% 되는 이런 물건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좋은 물건이어서 제가 샀습니다. 제가 계약을 해놓고 그 당장 주는 그 달콤함, 그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달콤함, 쉽게 얘기하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프리미엄이 한 5천만 원이 나오니까 당장 수익률이 한 100%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 달콤함에 그 좋았던 물건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성향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의 성향하고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의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그런 물건들을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 정상이었죠. 여태까지는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해봐도 대부분 뭐 기업체 대표들, 정말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온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 개인이 조금 눈을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지식산업센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고요.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 시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가 개런티 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1년 연봉이면 한 2년 연봉이면 내가 내 명의로 충분히 부동산을 하나 사놓을 수 있고,
이 부동산에서 내가 이자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달이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치가 올라가고, 물론 이게 나중에 뭐 팔려서 황금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팔립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 그에 대한 가치만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뭐 분양을 받고 저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이 많은 영상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해드렸던 것처럼 기업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되는지를 보시고요, 이 임대가가 개런티가 되었는지를 봐서 이게 정말 근접한 내용이 있다, 근접할 수 있다, 1년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한두 달 정도 공실이 나면 나머지는 충분히 임대를 맞추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판단이 서신다고 하시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 결정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요, 지금 성산대교 쪽을 지나가고 이제 성산대교를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타고 가다 보면 저기 여의도 쪽에 앞에 보면 저기 포스코에서 짓는 거, 저 건물 1조가 넘는 저 건물 있죠. 그 통일교 재단 만평짜리 여의도에 들어가는 저 이제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그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그 NH투자증권에서 PF를 해서 NH투자증권 자체에서 운용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일반 개인 분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지나가다 보면 저게 하나가 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제가 성산대교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정말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런 건물을 하나 사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월세가 좀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가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갈수록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더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는 틈새에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전면에 올라와서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력과 갭이 있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쯤 판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저에게 좀 이렇게 뭔가 조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걸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